지금 이 모든 상황들 제 몰래 카메라죠. 뉴욕에서 온 플로리스트 제시가 한국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체로 놀리는 것 같다며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제시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일까요? 본 내용은 사연 스토리 메일로 온 실제 사연을 토대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사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감동적이며 재미있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 스토리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 스토리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스토리에서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 제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뛰어놀아야 건강하게 클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제가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공원에도 데려다 주시고 자전거 타기, 축구, 농구 가리는 운동 없이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놀아주셨어요. 하지만 움직이는 운동보다 꽃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았던 저는 열심히 뛰어놀다가도 이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면 곧장 달려가서 그 꽃을 관찰하고 향을 맡으며 지그시 바라보곤 했어요. 날씨가 흐려 비가 와도 강한 돌풍이 불어도 항상 부모님에게 꽃을 보러 나가자고 졸랐어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저는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꽃집을 차리겠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던 저를 보셨던 부모님은 그런 저의 고집을 꺾기는커녕 힘들 때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뉴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꽃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을 텐데 그런 저를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꽃집이 된 저만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꽃을 너무 좋아했기에 꽃에 대한 공부도 절대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꽃을 사려고 하는 이유와 꽃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묻고 저는 꽃에 숨겨진 의미와 함께 이야기해주며 꽃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저만의 노하우이자 특성 때문인지 한 번 오게 된 손님은 결국 저의 단골 손님들이 되었어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들이 결국엔 빛을 발하게 된 거였죠. 세계 각국의 꽃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 각 나라의 국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화 무궁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국화를 무궁화로 했는지 너무 궁금했던 저는 한국으로 떠나봐야겠다고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화려한 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의 꽃집에는 중국인 단골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반가운 단골들은 아니었어요. 중국인 손님들은 청결이 좋지 않아 냄새가 나는 건 물론이고 중국어 특유의 성조 때문인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옷차림새도 너무 꼬질꼬질했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하루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중국인 손님이 오셨는데 다음 날이 자기 아들 고등학교 졸업이라 멋진 꽃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저도 부모님이 항상 꽃을 주셨던 기억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오시면 제가 멋진 꽃다발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고 새벽부터 꽃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침 10시가 넘도록 그 중국인은 오지 않았고 결국 그 멋진 꽃다발을 버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됐는데요.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저는 같은 아시아 사람인 중국인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아니. 근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걱정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질서 있고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 캐리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리저리 방황하며 가방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니 한국인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혹시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결국 그 한국인 덕분에 가방을 찾았고 그렇게 제 한국의 첫 발걸음은 한국인의 친절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한국을 몰랐을 때 한국도 중국과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죠. 호텔이 있는 명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는 택시비가 너무 비싸 노후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힘들게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깨끗하고 저렴한 택시를 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이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뉴욕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뉴욕 교통 상황은 정말 전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신이 없고 혼잡한 곳이거든요. 택시기사님은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제 캐리어를 내려주며 웰컴 투 코리어라고 기분 좋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호텔에 무사히 도착하고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반겨주며 웃어주는 호텔리어들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가게에 항상 중국인들이 손님으로 올 때면 중국어를 모르는 저를 보며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서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한국 호텔리어들은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호텔 체크인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영어로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하지 못할까봐 체크인에 필요한 한국어 문장을 몇 개 적어놨었는데요. 전혀 쓸 필요가 없었어요. 덕분에 너무 수월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한국에서 꽃시장으로 유명하다는 양재 꽃시장으로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너무 부지런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신선한 꽃을 위해 새벽 일찍 도착한 꽃시장은 마치 행사장처럼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라며 혼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절반은 꽃집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절반은 꽃을 사러 온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드넓은 꽃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정말 많고 다양한 꽃들이 존재했어요. 한국의 꽃시장이 이렇게 크다고?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공부하지 못한 꽃들도 있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꽃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 이것저것 꽃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구매도 하면서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꽃을 사게 됐어요. 마지막 꽃가게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꽃을 보자마자 신난 나머지 옆에 있던 의자에 잠시 지금까지 구매를 했던 모든 꽃을 두고 꽃가게로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뉴욕 꽃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한국 꽃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가게 앞을 나왔는데 아니, 제가 의자 위에 올려놓았던 꽃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을 보니.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꽃을 두고 가서 누군가가 가져간 거라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는 누군가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그 꽃을 두고 간 제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허탈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처음 보는 꽃들과 공부를 위해 구매한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 너무 속상했어요. 다시 돌아다니며 꽃을 다시 사려고 했지만 꽃시장 특성상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다시 꽃을 구매할 수는 없었고 당장 다음날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허탈한 마음으로 털썩 앉아 있었는데 옆에 꽃가게 사장님이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 무슨 일 있어요? 라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꽃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고 꽃집 사장님은 꽃의 위치를 물어보고는 갑자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꽃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꽃의 행방을 물어보던 꽃가게 사장님이 다른 꽃가게 사장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결국 근처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나와 꽃을 같이 찾아주겠다며 여기저기 저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알고 보니 반대편에 있던 꽃가게 사장님이 어떤 분이 꽃뭉치를 두고 갔다며 누워져 있는 꽃이 상할까봐 화병에 꽃들을 꽂아서 보관을 해두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나의 일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뉴욕 사람들과는 달리 남의 일조차 본인의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한 순간 감정이 올라와 그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분 좋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꽃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꽃만을 보던 저의 시선을 이제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의 꽃 가게는 더욱 유명해져 결국 유명인들까지 찾게 되는 관광지가 됐어요. 처음 가본 한국으로 인해 저는 더 성숙해졌고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후 공부나 쉼을 위한 여행을 하게 될 때면 항상 한국을 찾게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도 꼭 저의 꽃집을 차리고 싶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